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 수십여 채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지만 기상청이 뒤늦게 호우경보를 발효해 주민들만 애를 태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대보상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감귤 농협 노조가 조합장의 인사 전횡에 항의하며 오는 17일 경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전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수십여 채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강한 비에 순식간에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자 지나가던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혔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밤새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안길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근 주택 마당은 물바다로 변했고 집안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밀려드는 빗물을 퍼내보려 애를 썼지만 역부족입니다. 침대도 먼 끄서가 버려. 냉장고도 먼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유 이제 사라질까 안 갔을 때. 제주 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건 어제 밤부터.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다 밤 9시를 전후해 강한 빗줄기로 변하더니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풍센터와 성산 지역에는 3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한 반면 서부 지역은 20mm 안팎으로 강수량 편차가 컸습니다. 비가 이거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 그냥 부어버린 거지. 이런 비는 진짜 나 지금까지 살면 처음 보는데요. 폭우로 건물과 주택, 비닐하우스 등 60여 곳이 침수됐고 차량 6대가 도로에서 고립됐습니다. 제주시 해안동에서는 벌초를 갔던 부부가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서귀포시에서 시간당 12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침수 피해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그런데 기상청은 비가 오기 직전까지도 폭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날씨 예측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예보만 믿고 잠이 들었던 주민들은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새벽 1시쯤부터입니다. 새벽 5시부터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잠을 자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큰 도로에서 물이 내려오죠. 이쪽으로. 내려와서 물이 못 빠지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고인 거는 저도 한 60년 거의 살았지만 이렇게 보면 처음 봤어요. 결국 남원읍 한남리 태풍센터에서 30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기상청은 비가 오기 직전인 전날 밤 9시 40분에 발표한 기상정보에서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것도 이미 폭우가 시작된 뒤인 새벽 2시였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대가 느리게 이동하면서 예상보다 긴 시간을 머무른 데다 지형적인 특성까지 겹쳐 예보가 빗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남부나 동부 산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름이라든가 한라산이 있으면서 이제 산악 효과라든가 이제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갖고 특히 남원리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는 인근 체육관 보수 공사로 지난 6일부터 전기가 차단되면서 강수량이 전혀 집계되지 않아 장비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 태풍 쏠릭 때 지붕이 날아가 침수됐던 제주시 복합체육관이 이번 비에 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제주시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체육관에 빗물이 들이쳐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복합체육관 지붕은 안전진단 절차를 앞둔 상황으로 보수까지는 최소 2달에서 석 달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9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2조 원에 가까운 배보상 예산 확보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표류하다 비로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희생자와 유족이 7만 3천 명을 넘어 배보상 비용이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배보상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기재부는 11월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그 막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5년 내 내지는 10년 내 이런 방식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에서 다른 것을 양보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해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법원이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인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린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행안위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를 넘어야 하는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수영 생존인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29일 재심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다음 달 29일 수영인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본안 소송을 시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영 생존자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은 뒤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지난해 4월 4.3 당시 불법 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귤농업협동조합 노조가 조합장의 인사 전횡에 항의하며 오는 17일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사측이 잦은 인사와 독단적인 경영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감귤농협에서 10년 넘게 신용 업무를 맡아온 현동주 씨.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나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이 유통 업무로 발령이 나거나 인사가 나고 닷새 만에 또 부서를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언제 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현재 조합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1년 사이 20번 넘는 잦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정기 인사를 1년에 한 차례 실시하고 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노조와 협의해 인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정행은 계속됐고 노조 지회장과 집행간부 등을 인사 조치하는 등의 부당노동 행위가 이어지면서 노조는 사측을 고발했습니다. 무원칙하고 잦은 인사는 감귤농협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있으며 불통과 독단적인 경영에 따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감귤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감귤농협 조합장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한 채 인사권자로서 직원의 업무 능력을 파악해 적절하게 발령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귤농협 노조는 오는 17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인 뒤 사측과의 협상 과정을 보며 전면 파업도 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식회사 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 시장은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모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재됐지만 딱히 활동이 없어 사임 절차조차 잊고 있었다며 어제 오후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설립돼 남원읍 신례리 140농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업준칙을 위반한 카지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양영식 도의원은 영업준칙과 조례를 위반한 4개 업체가 사업정지 대상인데도 제주도가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시켰다며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숙 도의원은 카지노 업체의 관광진흥기금 미수금이 24억 6천만 원으로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처분을 경감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내년에 교사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립니다. 교육청은 내년 초에 유치원 23명과 초등학교 50명, 특수학교 32명 등 105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51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교육청은 제주 지역 인구 증가를 반영해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늘려줬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어촌계장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녀 3명의 경력이 5년 미만인데도 경력이 인정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그동안 원조 논란을 빚어온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의 왕벚나무가 전혀 다른 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제주에 자생하는 왕벚나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올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에서 자란 1세대 잡종으로 일본 왕벚나무와는 유전체가 뚜렷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일본은 그동안 왕벚나무를 두고 서로가 원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폭염과 태풍의 여파로 추석 차례상 제수 구입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을 조사한 결과 이번 추석 차례상 제수 구매 비용은 23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26.4% 올랐고 육류와 해산물은 6.4%, 과일류는 6.1% 올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